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실전 배관 용접에서 이루어지는 퍼지 이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길고 방대하다 보니 총 5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총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파트가? 근데 사실 내용상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3부에서 했었던 우리가 이 통퍼지와 갭퍼지, 사실 소제목으로는 퍼지의 종류인데 이 퍼지의 종류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퍼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퍼지 페이퍼에 의한 퍼지라는 게 있습니다. 퍼지 페이퍼라는 게 어떤 걸까요? 아니야. 비슷한데 굉장히 신선한 좀 답변이긴 한데 사실 이 퍼지 페이퍼라고 우리가 퍼지 페이퍼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용접 검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용접 검사. 우리가 비파괴 검사. 용접이 용접 검사에는 우리가 MT, PT, RT, UT, ET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군요. 예, 제가 맨날 설명하는데 용접 검사에는 RT, MT, PT, UT, 뭐 ET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도 VT죠. 그런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NT라는 검사가 또 있어요. NT가 뭐냐면 수학 검사. 우리 조선소나 이런 데 가면 하이드로 테스트래요. 압력 검사를 하죠. 우리 용접 자격증 따거나 뭐 용접 기능장 이런 시험 치면 또 이 구조물에 압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압이 니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 이런 검사들을 압력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이드로 테스트라고도 하고 현장에서 이 말 그대로 수압이니까 뭘 집어넣어요? 압력과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배관 용접을 하고 나서 끝이 나고 나서 용접 검사를 하게 되면 용접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 배관은 우선 배관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배관은 수송 기능이 있어요. 수송. 배관은 무엇인가 배달을 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물이 됐든 기름이 됐든 압력이 됐든 에어가 되었든 이 배관과 튜브의 차이점은 배관은 수송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튜브는 열교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수압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수압 테스트. 물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넣는다. 용접이 끝나고 나서 그 정상적으로 수송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정상적인 보내야 될 물건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보내야 될 수송해야 될 이런 물건을 버틸 수 있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지 수압 테스트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말 그대로 용접이 끝나고 나서 이 라인 검사를 하면서 이 배관 내에 압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말 그대로 물이 들어갔죠. 용접이 끝나고 나면 물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그럼 뜬금없이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퍼지 페이퍼 얘기하면서 그런 내용을 왜 얘기했냐. 여기서 퍼지 페이퍼라는 거는 물에 녹는 종이를 얘기합니다. 한지 같은. 우리 물에 녹는 종이 있죠. 우리 어릴 때 이제 포경수술 같은 거 하면 이 영상 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물에 녹는 실이 있고 맞죠? 그냥 실이 있잖아요. 뽑는 실이 있고 물에 녹는 실은 뭐 씻다 보면 물에 녹아가 실이 없어지잖아요. 그것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퍼지 페이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종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퍼지를 하기 위해서 방법이 제한적일 때 이 퍼지 페이퍼를 이용한 퍼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퍼지를 하기 위한 아까 종류 있죠. 퍼지의 종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퍼지 페이퍼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퍼지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 하에 배관이 있어요. 배관이 있으면 이쪽은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구간이에요. 이 라인이 이쪽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구간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이 용접을 하기 이전에 우리 갭퍼지처럼 이 중간은 열려 있잖아요. 아직 조인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주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주입에서 중요한 건 뭐죠? 밀봉이죠. 밀봉해서 주입을 하는데 이쪽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라인을 다 따라가서 벤트를 어디에 해야 될지 중간에 이 라인이 지관이 어디에 빠져 있을지 뭐 라인이 어떻게 빠져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구간이야. 그래서
이쪽은 뭐 확인을 하기에는 힘든 구간이란 말이야. 그리고 라인도 길고 이럴 때는 또 갭 퍼지를 할 수 있는 또 조건은 안 돼요. 이럴 때는 이제 퍼지 페이퍼를 쓰는데 퍼지 페이퍼를 예를 들어서 얘가 한 4인치 정도 돼. 한 4인치 정도 돼. 4인치 정도 되면 4인치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 이게 4인치면 4인치보다 조금 더 크게 자릅니다. 종이를 둥글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4인치만큼 모양으로 칼집을 내요. 그럼 이 종이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칼집을 내가지고 맞습니까? 이렇게 칼집이 딱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한다? 우리 풀 있죠? 풀. 물풀이나 딱풀 이런 거를 발라가지고 구멍을 뚫고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고 이 안에다가 발라요. 이 부분이 발리겠죠? 잘 보이십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 종이 오리기 이런 거 맞죠? 하면 칼집 딱 내가지고 안에다 넣어. 그럼 이 부분 구멍을 딱 뚫었어.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돼요? 벤트가 되는 거야. 그럼 주입과 벤트가 다 나왔죠? 이렇게 퍼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주입 라인에서 벤트까지의 구간이 이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을 제외하고 절반으로 다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통퍼지의 단점도 좀 보완이 됐죠? 이해가 됩니까? 갭퍼지만큼 용접 구간만큼만 퍼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용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갭퍼지는 뽑아냈잖아요. 이 퍼지 페이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물에 녹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퍼지 페이퍼라면 용접을 하시는 분들끼리 뭐 사실은 무언의 약속이라든지 뭐 표현을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 이 배관 라인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A라는 웰더가 여기를 용접을 하고 B라는 웰더가 여기를 용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C라는 이제 웰더가 여기를 용접하는데 이 구간부터는 이제 다른 회사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손선생 배관 용접 학원에서 하고 여기는 뭐 ABC 뭐 어디 학원에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만약 그런 경우야. 그럼 요 용접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퍼지를 하기가 힘들고 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퍼지 페이퍼를 이렇게 탁탁탁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서 페이퍼가 다 막혀 있으면 어때요? 여기서 통퍼지나 이런 거 퍼지 페이퍼를 넣으라고 주입구가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 주입을 할 자리가 없다 보면 막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단점도 존재하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해서 여기 우리가 딱풀 바른다잖아. 웬만하면 물풀이나 딱풀 같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이런 재료들을 좀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은데 이런데 본드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드는 바르는 게 안 좋아요. 왜냐면 사실 이 들러붙어 가지고 잘 뚫리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퍼지하기 전에 이런 퍼지 페이퍼 작업을 할 때는 에어 같은 거 가지고 이래 호스에 딱 넣어갖고 퍼지 페이퍼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뻥뻥 소리가 나면서 터져요. 안에 이 페퍼가 막혀 있어 뭐. 현장에서는 퍼지 페퍼라거든요. 근데 이 본드를 발라놓으면 안 뚫린다는 거야. 그럼 퍼지도 하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물풀이나 딱풀 같은 걸 좀 발라주시는 게 더 좋고 뭐 퍼지 페이퍼는 뭐 그런 식의 좀 단점도 존재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릅니까? 괜찮아요? 내용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종이 테이프로 물에 녹는 종이로 이렇게 퍼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종이를 뭐라고 한다? 퍼지 페이퍼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퍼지 빼빠라고 합니다. 퍼지 빼빠. 현장 가서 뭐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안 돼요. 퍼지 빼빠. 자, 그럼 두 번째 퍼지 페이퍼의 활용. 퍼지 페이퍼의 활용을 제가 두 가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퍼지 페이퍼의 활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자, 요거를 소제목으로 바꾸면 퍼지 페이퍼의 활용은 이제 이 정상적인 퍼지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정상적인 퍼직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은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벽이 월이 마찬가지. 여기 또 구간 하기는 힘들고 이제 플랜지가 있고 여기 용접부가 있습니다. 여기 용접부에. 그럼 지금 열려있는 오픈된 구간이 한 구간밖에 없죠. 여기는 지금 어떤지 불확실성이 매우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정답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든 거야, 예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플랜지 타입인데 여기는 이제 무슨 타입으로 돼 있어요? 버트 타입으로 돼 있어요. 버트 타입 뭐죠? 맞대기죠? 백을 넣는 구간으로 돼 있고 재료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서스인데 이 부분을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데 구멍이 하나밖에 안 열려 있어요. 답도 없죠. 주입해가 밀봉해야 되는데 지금 벤트를 어떻게 하지? 맞죠? 배운 대로 하면 주입을 해야 되는데 벤트를 하면 주입을 할 데가 없고 애매하잖아요.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갭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갭퍼지를 어떻게 하노? 벤트가 없는데. 이거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스펀지에서 돌려서 뒤로 나가니까. 근데 양이 충분히. 여기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어디 구간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물론 가능성은 그래서 제가 예시라고 한 거예요. 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는 상황이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시에 대한 답을 드리면 퍼지 페이퍼의 활용이잖아요. 우선에 어차피 불확실성이 높아. 맞죠? 막아요. 뭘로? 퍼지 페이퍼로 막아버려.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요. 맞죠? 막고 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이 호수 있죠, 호수를 이렇게 빡 꺾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이죠.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생이 같은 거를 묶어. 그럼 지금 앞으로 밀어 넣었지만 반대로 보죠. 이해가 됩니까? 그 얘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림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제 스펀지로 막아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여기가 뭐가 된다? 주입. 여기가 뭐가 된다? 벤트. 그럼 이 호수 꺾이면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스 호수가 되게 굵은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탁 이렇게 안 접혀요. 그래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꺾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반생이나 전기 테이프나 이런 걸로 이제 말아가지고 실제로는 호수가 우리 지팡이처럼 요렇게 주입구가 되죠. 그림 잘 보이십니까? 여기 일단 묶어가지고 이제 알곤이나 질소가 되죠. 퍼지가. 요 그림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집어넣고 스펀지 넣어가지고 주입이 되고 벤트가 되고 여기 퍼지 페이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확실성을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주입구 하나로 퍼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퍼지 페이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림 같은 거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필기를 좀 하셔야지 나중에 돼가지고 또 기억이 오래 남으려면 나중에 돼가지고 자, 두 번째. 이 용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마지막 조인트 쉽게 말하면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 이 연결을 다 했는데 뭐 결함이 나가지고 더 이상 주입과 벤트를 할 수 없는 상황. 주입구도 없고 벤트도 없어. 아까는 주입이라도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벤트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주입과 벤트가 없으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집에 가면 안 되겠죠. 돈 벌어야지. 주입과 벤트가 없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은 사실은 잘 존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대개 초보 용접사들이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잘 오진 않아요. 근데 올 수도 있다는 거야. 현장에 가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을 퍼지 페이퍼의 두 번째 활용이라고 제가 이 제목으로 한번 달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 조인트. 마지막 조인트라도 주입과 벤트는 없지만 용접분이 있다 없다? 용접분이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구간이야. 맞죠? 그럼 얘를 그냥 둘 다 퍼지 페이퍼로 막아버려요.
근데 한 군데를 살짝 벤트를 쳐버려. 살짝. 한 군데를. 그러고 얘는 그냥 막아버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막혀있는 게. 페이퍼예요. 퍼지 페이퍼. 퍼지 페이퍼의 활용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예, 퍼지 페이퍼의 활용을 어떻게 이거를 억지로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용접해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이 퍼지 페이퍼가 양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위에 쪽 같은 경우는 약 벤트를 열어줍니다. 벤트 홀을 아주 약하게만 열어줘요. 너무 많이 열어주게 되면 또 이 빠져나가는 가스 손실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약 벤트만 열어주고 우리 튜빙 배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튜빙 배관? 작은 이런 새끼손가락 같은 배관이 있어요. 이 튜빙 배관을 끝을 망치 갖고 두들기면 배관이 어떻게 되냐면 끝이 이렇게 납작해져요. 끝이. 요 그림 보이십니까? 예. 요렇게 만들고 나서 이거를 이제 가스 주입구로 만드는 거야. 가스 주입구로. 이해되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용접부를 쪼여내가 여기 나머지 부위를 종이 테이프로 다 우리 이제 퍼지 테이프가 아닙니다. 우리 용접할 때 쓰는 종이 테이프 있죠? 막은 상태에서 이 주입구만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종이 테이프 열고 용접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 상태죠. 주입. 벤트는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좋은 용접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용접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고 쭉 용접하다가 마지막에 연결해야 되는 부위에서 빼가지고 연결을 치는 뭐 그런 용접인데 사실은 좋은 용접은 아니에요. 또 뭐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뭐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지 페이퍼의 활용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용접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뭐 괜찮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은 많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활용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 번째는 이제 와류 현상인데 와류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이 와류 현상의 정상적인 정확한 어원은 유체 뭐 흐름의 일부가 교란을 받아서 본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 배관 내 가스가 숨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하는 거야. 배관 내 가스가. 이런 와류 현상이 이 용접하는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지에 대한 흐름을 방해하고 이 퍼지에 대한 이런 순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이에요. 와류 현상이. 그 다음에 이 다음 대류 현상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혹시 대류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류 현상. 우리 저 어릴 때 자연 시간이라 해야 되나? 과학 시간이라 해야 되나? 자연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대류 현상도 나오는데 이 와류 현상하고 되게 좀 어떻게 상황은 좀 비슷한 현상일 수 있는데 이 와류 현상은 충돌을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대류 현상은 자 간단하게 대류 현상 같은 경우는 공기 순환 현상입니다. 공기 순환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자연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비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지고 그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또 어떻게 구름을 만들죠. 구름이 되면 또 구름이 어때? 비를 뿌리잖아요. 그래 그게 또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또 수증기가 돼갖고 공기 순환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온도 차에 의한 현상이야. 근데 실제로는 이 가스에는 가스의 무게 비중에 대한 이거와 뭐 이 압력에 대한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요 예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 이지 포지션이죠? 수평. 자, 주입 어디에 해야 됩니까? B에 해야 됩니다. A 아니죠? B 하셔야 됩니다. 주입을 B 하는데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밀봉을 하셔야 됩니다. 밀봉. 그럼 주입에서 밀봉을 한 뒤에 이제 이 가스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수평을 용접하는데 용접을 하고 있는데 용접이 이제 우리 루트패스, 백패드를 넣고 있는데 용접이 잘 됐다가 갑자기 좀 물성이 좀 안 좋아지고 용접이 잘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또 용접하다 보니까 진행 중에 좀 잘 됐다가 물이 자꾸 변화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긴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느끼기에 그런 좀 용접이 자꾸 물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자꾸 생길 정도로 용접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 대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뭐 주입을 하면 이 예를 들어서 알곤가스가 이제 주입을 하잖아요. 가스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 들어가는 가스에서 알곤가스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산소가 남아 있죠. 그럼 이 두 개 맨 처음에 배웠던 밀도, 무게의 비중이 틀리단 말이야. 그다음 얘는 밀어내고 있고, 맞죠? 그다음에 이 높이의 차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비중. 자, 그러면 위에는 벤트잖아요. 주입되는 가스에서 알곤을 밀어내면 알곤 가스가 이 벤트 구멍, 벤트 홀로 산소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원래 원리는. 맞죠? 근데 우리가 벤트 홀을 뚫다 보면 주입 가스에서 가스가 나가다가 벤트 홀에 받쳐서 일부 산소를 배출시킨 다음에 다 배출하지 못한 알곤 가스는 무게보다 비중이 어때요? 무겁죠? 또 역으로 받아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공기 순환 현상이 여기 생겨버려요. 대류 현상이. 자, 그러면 이 용접 중에요. 지금 알곤 용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용접 중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백패드를 루트패스를 넣고 있는 동안 알곤 가스와 퍼징이 되고 있는 중간 뒤에 보호가스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용접이 잘 되고 산소하고 만나는 뒤에 부분에서 구간에서는 어떤 용접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대류 현상이고 뭐 사실 와류 현상하고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벤트에서 또 숨을 쉬듯이 공기 충돌이 생기게 되면 또 와류 현상의 개념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 두 가지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대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류 현상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퍼지를 우리가 산소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주입이 밀봉된 상태에서 가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위에서 벤트 쪽에서 부딪혀서 산소를 다 뱉어내지 못하고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산소를 다 뱉어내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용접을 할 때는 퍼징을 빨리 하는 것도 우리의 기능이잖아요. 퍼징을 빨리 해가 용접 제품을 물량을 빨리 빼내야 되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당연히 퍼징은 잘 되겠죠. 시간이 오래 두면 순도가 좋아지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빨리 퍼징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벤트를 그러니까 풀 벤트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벤트를 다 뚜껑을 다 열어버려요. 실제로 완전 대형관이면 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일부 소형관 뭐 2인치, 4인치, 6인치, 뭐 하프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벤트를 우선 다 열어요. 우선 다 열고 주입의 압력을 어떻게? 올려. 많이 올려버려. 이게 원리가 뭐하고 같으냐? 아까 전에 제가 세 번째 3부에서 얘기했을 때 주입의 발수를 많이 넣는다 했잖아요. 주입의 발수를 많이 넣는 이유가 뭐예요? 알곤의 양을 많게 해서 산소를 빨리 제거하기 위한 현상이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퍼징을 할 때는 줄여야 된다 했잖아. 다시. 압력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마찬가지로 주입에서 양을 많이 올려버려요. 최대치로. 최대치로 올리면 산소가 빨리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산소가 제거가 되는 시간을 둔 뒤에 벤트를 막아주는 거야. 처음부터 벤트를 막아버리면 어때요? 산소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기 순환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자,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대류 현상이고 퍼지 페이퍼에 의한 이런 퍼지와 이런 활용들, 그 다음에 이 용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